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온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다 총에다 GPS 달던 거. 자, 초급 간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요. 16군번 대위로 개원해서 가족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4분기에 전출을 가게 돼서 부대도 정해졌고 해당 부대 숙소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니 부대는 할당받은 관사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공실이 없고 대기 인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만 4분기 전출 가는 인원이 있더라도 방을 언제 뺄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준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지원은 국방부에 최근 변경되어서 공실이 6개월 이상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에게만 지원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관사 상태를 보고 와이프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해서 군 전세 지원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고요. 계약 종료 기간까지 관사 공실이 안 생기면 가지고 있는 짐들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또 걱정이고, 와이프랑 대화를 해보니 와이프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가라고만 하고 집을 해결해주지 않느냐라고 또 남편한테 또 원망 섞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부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장교의 인생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다려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머리 받고 군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럴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저녁 생각이지만 마땅히 나가서 어떤 걸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곳이 없다 보니 정말 이렇게 이사갈 때마다 고민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전출 전 집을 알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발표가 나는 것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고민되고 미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부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초급 간부들의 목소리가 아니죠. 이거는 중견 간부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급 간부 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봉급 올려달라, 수당 올려달라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군인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이동을 하면서 집을 이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후배들이 보죠. 그러면 초급 간부들이 과연 장기를 지원할까요? 아니면 초급 간부들이 군인이 좋은 직업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그러면 그 초급 간부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주변 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군인이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중견 간부들이 잘 지내는 걸 봐야, 야, 군인이 진짜 좋은 직업이야, 같이 했던 중대장님, 같이 모시고 있던 과장님, 가족분들도 좋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지내고 나도 재입대해 보려고 나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의 재입대의 실정은 사회나 보니까 할 게 없어서 다시 재입대 들어갑니다가 5만%예요. 사실은 민망하지만 정말 군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고 5만%가 대부분이 사회에 나보니까 할 게 없어서 재입대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후배님들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러한 군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을 봐야, 야, 정말 군인이란 직업이 좋다,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교들이 저렇게 이사 다니면서 매번 집 때문에 고민한다면 저 와이프분도 화를 낸 게 남편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해 라고 화를 냈지만 애초에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 군인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한다, 이게 뭐냐. 잠깐만요, 이거 드라마 대본으로 쓰려고요. 그러면 이게 미쳐버리죠. 남편도 미치고 또 이 친구 진급하러 이제 부대 들어가고 짱 박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주거가 안정이 안 돼.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나마 해군들이 좋은 점은, 해군들은 타운화돼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가 목포, 부산, 평택. 그래서 이 숙소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사 비용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건 있지만 집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 많이 없단 말이에요. 해군 아파트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평택 해군 아파트 한번 찍고 오고 싶은데 거기는 민간인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배달도 되고. 공군들도 그래요. 근데 육군만 그렇단 말이에요. 육군만. 근데 육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대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대대급 아파트도 막 있고, 그리고 여단급 아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령부급이잖아요. 공군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비행단 사령부급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군단급 아파트 단지. 남편들은 출퇴근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로 좀 멀리 다니는 친구들은 기름값만 좀 보조해주면 되겠죠. 이동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정한 처우 개선인 거예요. 단순히 초급 간부들 월급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 걔네들 전역하면 그만이거든요. 진정한 처우 개선은 우리가 가족들, 앞으로 이 친구들이 10년, 20년 군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생활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우리 군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원들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쓸데없는 진짜 비용을 줄이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경연대회나 그런 거 비용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출퇴근하는 간부들한테 전세자금 지원 이자를 좀 지원해 준다던가. 미군들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좀 해드리면, 미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정보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원래는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정보 정리한 건데, 자 일단 미군들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주택 수당이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에 평균 주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평균 아파트 값을 240개월로 나눈 다음에 그 돈을 줘요. 매월 집을 나가 살면, 관사에 안 살면.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라고 치면 5억이라고 칩시다. 아파트 지금 많이 올랐지만 5억이라고 치면 5억을 240개월로 나눠 주는 거예요. 20년으로 나누는 10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이 아파트를 사요. 10년 납입할 돈이 나오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근데 또 군인들은 대출금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개인 그거를 주택 구매한 다음에 그 주택 그서 나오는 돈으로 매월 그 이자랑 원금을 갚아요. 매월 이자를 갚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은 대출이 나오니까 그 대출금 해서 240개월 20년이네. 20년 금액을 줘요. 그 주택 구매 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요. 그 만약에 군인이 사망하더라도 1년간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가로 주면 이제 큰일 나죠. 공시가로 주면 안 됩니다. 공시가로 주면 금액이 너무 낮죠. 근데 그거라도 주는 게 어디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장기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할 때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 군인들은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집을 월세를 준다거나, 미국은 이제 월세 개념이 있어. 전세가 개념이 아니니까 월세를 줘서 그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에서 사는 거죠. 이사를 가게 되면. 아무튼 그러한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사는 집 되게 좋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그 애초에 좀 관사가 엄청 좋아요. 저 미군 평택 기지 가봤는데 그냥 엄청 좋아요. 내가 돈 주고 월세 살려고 해도 그 집에 살 것 같아요. 미군들 집이 너무 좋아서, 미군 기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높게 지어요. 높게. 우리나라는 좁게 짓잖아. 그리고 높고 크게 지어. 그 넓은 집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대한민국 땅에 있는 평택 컴프리스 기지 안에 기혼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그 정도로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항상 의문이 들어요. 건축 양식도 미국식이거든요. 지어진 게 보면은 엄청 크게 짓고 엄청 튼튼하게 지어져 보여. 딱 봐도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누가 지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었는데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생각이 안 드나? 뭔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지 참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군인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야 우리 와이프 분들이, 형수님들의 제수씨들이 야 군인 진짜 좋아, 군인이랑 결혼하면 정말 좋아 라는 말이 나와야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좀 에바긴 맞습니다. 최강 미국과 비교한다는 건 좀 에바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군들보다 우리가 한 10배는 안 좋으니까 전투력도 10배 안 좋은 거를 기대해야죠. 근데 우리가 미군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K군대 장군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 전투력이 10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평한 거예요. 우리보다 10배 사격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10배 훈련을 빡세게 하고, 우리보다 10배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력을 비교하면 10배 못나야 정상인 거죠. 아무튼 초급 간부들의 문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국방 차관님께서 얼마 전에 또 이런 간담을 하셨습니다. 국방부 지원율이 저조한 데다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가 늘자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군 간부를 지킬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자세는 좋아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와 잦은 이사, 병 공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그동안 장교와 부사관이 군을 떠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와의 온도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5일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3보병사단을 각각 방문해 부대 간부들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감없이 또 차관님, 제가 물론 차관님 미사일파라고 로켓단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차관님이 이런 현장을 보시려면은요, 지금 사사들이나 소위 중위들 혹은 대위들 상사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현장에서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에 가자.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저기 모여서 나오는 PPT로는 답이 없어요. 차라리 차관님 가니까 인트라넷 오픈하신 다음에 차관님 마음의 편지, 좀 이따가 수방사 간다, 수방사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 계급 성명 쓰지 말고 수방사 간부들은 처우 개선 관련해서 남겨놔라, 내가 가야 될 현장을 알려줘라, 적극 조치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받은 다음에 부관들이 정리한 다음에 현장에 가면 되죠. 공무원들이. 저 앞에서 이거 안 한 사람 있어?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매번 했어. 지금까지 차관 중에 이거 안 한 사람 있어? 김선호도 했고 신범철도 했고 다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는 거를 진짜 나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당연한 걸
하면 안 돼요. 숨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밥 먹고 똥 싸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당연한 거를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다양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쇼맨십이라도. 나라면 물이 새거나 비가 새거나 하는 관사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아이고 이게 뭐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뭐가 문제냐, 요즘 애들 얼마나 없냐, 현부심 된 처리 서류 쌓아놓고 이거 현부심할 때 간부들이 다 하고 있냐, 간부들 일을 할 수 있냐, 지금 숙소는 얼마나 부족하냐, 군인 가족 만나서 얼마나 대기했냐, 그런 걸 현장에서 듣고 물어보고 해야 아 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하는 거잖아요, 차관님. 아무도 혁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기대 안 해요.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5번, 6번, 7번 속았습니다. 아무도 이거 속지 않는 거 차관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차관님도 군생을 하셨으니까. 그냥 요식행위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 국방 KFN도 올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크게 소통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캡틴 김상호 아사 참소리 이거 이 새끼 넘어갔고요. 투자하는 김상호 좋습니다. 김상호 가면은 난리 나죠. 김상호 거의 뭐 여기 여포 됩니다. 방구석 여포 폭발하죠. 저 불러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불러주죠. 저 불러주면 말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 누구야, 남영신 총장이 했을 때도 갔을 때도 제가 마이크 거의 다 잡았어요. 애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역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어 질문하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애들 군인들 잘 말 못해요. 군인들 다 고개만 끄덕이지 전투복 입혀놓으면 말 잘 못하고 벌벌 떨어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원래 호랑이 앞에 강아지 가면 강아지 센 척해도 그 다 속으로는 오줌 지리고 있어. 원래 그래요.